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강의는 우리가 지난번에 대구에서 집회도 했었죠. 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이제 추진할 계획을 밝혔는데, 그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집회와도 연관되어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회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연사분들이 많은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전체적인 맥락부터 짚고 그리고 이제 이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참 역설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악법들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또는 정부와 같이 집권 세력이 발의하거나 제출한 법안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악법으로 들고 온 것은 야당이 발의한 겁니다. 야당이. 근데 야당이 발의한 이 법률안이 악법일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제목을 제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에 부역하는 야당 발의 악법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건 뭐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표님 하신 말씀이나 또는 뭐 우리 집회에서 한 강연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장기 집권을 획득할 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겁니다. 권력기관. 물론 이제 청와대는 자기들이 장악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국회, 지난 4.15 총선에서 약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국회를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곧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처법을 통해서 사실 고위공직자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공처법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검찰 그리고 법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수의 수사 대상이 되고 또 기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더 이상 소신껏 또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바로 그들이 공수에 고소가 되고, 이로 인해서 공수의 수사가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비판 활동,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등간에 그와 같은 거. 그리고 또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국가 권력기관들이 전부 장악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장기 집권 업무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언론을 장악하는 거죠. 언론. 이미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노조가 각 언론사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조중동이라고 과거에는 보수 신문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런 언론들도 전부 사실은 좌편향이 돼 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언론은 민노총 또는 언노련 이 좌파 노동조합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언론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거. 이게 이제 장기적 논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좌파 분열 공작입니다. 좌파 분열 공작은 어떻게 말하면 좌파의 우파 분열 공작이죠. 그러니까 우파가 2022년 대선에서 단결하지 못하도록 공작을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절차가 상고심까지 갔다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돼 내려오고 다시 또 대법원으로 재상고되는 이런 절차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파를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사면할 수 없는 상황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면제 재판이 종료돼야 사면을 할 수 있는데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인신감금하고 있는 이런 상태도 어떻게 말하면 고도의 우파 분열 작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우파 진영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신당 흐름들이 있죠. 이런 신당 흐름들도 어떻게 보면 우파를 분열시킴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집권 세력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덧붙여 있는 게 이제 이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데 바로 정말 대규모 자금을 살포하는 예산을 살포하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을 풀어가지고 국민들을 그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세뇌당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내년 4월에 있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실은 부산 지역만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풀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부산 시민의 민심을 설령 속여서라도 그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동남권 발전, 국토 균형 발전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하면 내년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거예요. 또 그것은 물론 이제 오거돈 시장의 성추문을 덮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대권의 전초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기반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속임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구글 지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덕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부산 지역에 속한다기보다는 우리 창원 지역, 옛날에 진해죠. 지금 창원시 진해구가 되어 있지만은 그 진해시 지역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외곽에 떨어져 있는 그 서남 쪽에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이죠. 그 외딴 곳이 바로 가덕도인데 그 가덕도를 마치 부산의 중심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관문공항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 사람들은 가덕도 하면 사실은 이게 가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게 부산인가? 라고 생각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실제로 그 가덕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다 섬이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섬인데 그 섬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덕도 주변에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공항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 그럼 굉장히 많은 그 수면, 깊은 수면을 매립을 해야 됩니다. 매립을. 그래서 실제로 그 가덕도 공항이 들었을 때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그 하중이 큰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주로 같은 게 굉장히 튼튼하게 건설이 되어 있죠. 그런데 수심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 수심을 메우는 데마다, 매립하는 데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산 지역도 아닌 그런 사실상 오히려 진해 지역에 가까운 그런 가덕도를 마치 부산의 중요한 어떤 교통 요지인 것처럼, 요충지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그 수심을 매립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난공사,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최적지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건 의미로 말하면 부산 시민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은 지금 현재 있는 김해공항을 통해서 그 서울이나 그 외국으로 나가는 이 접근성이 가덕도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덕도는 그 시간상으로도 부산에서 출발했을 때 약 30분, 40분 정도가 더 걸립니다. 승용차로 가더라도. 그리고 현재는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교통 인프라가 잘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는 다니는 차도 별로 없고 교통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걸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접근성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보면 가덕도가 훨씬 못합니다. 김해신공항이 접근성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그냥 가덕도가 부산이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관문공항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그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해보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간에 장기 집권 차원에서 하여튼 부산시장이 이제 대선 선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냐면 부산시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대선의 교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 전략에 의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내세웠는데 이것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포퓰리즘 정책인가 또 장기 집권 업무의 일환인가 하는 것을 비판해야 될 국민의힘당이 사실은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사실은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죠. 실제로 부산 지역에 15명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인데 그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그 당론이 이게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자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론은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으로 간다는 게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국민 기만 정책이다. 하는 점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15명의 국회의원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률안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국민의힘당 부산지역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길을 닦아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길을 닦아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 그 국민의힘당 15명의 부산시 국회의원들이죠.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장기 집권 업무가 뻔한데, 그 장기 집권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야당인 국민의힘당이 닦아준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자기들이 그에 대해서 법률안을 먼저 제출하면 아마 부산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가덕도 신공항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추진하는 건 뭡니까? 그 국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당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인해서 만약에 얼마간의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그 표는 국민의힘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겠죠. 그것을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하튼간에 어떤 국민의힘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는 생각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거는 국민의힘당에서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수용한 거죠. 수용한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띄워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지금 현재 15명의 국회의원 말고 국민의힘당에서 나오게 될 부산시장 후보를 물먹이는 일이죠. 그 뭐냐면 그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은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져갈 텐데, 근데 그런 정책을 국민의힘당 15명의 국회의원이 길을 열어준다 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아니, 자기 당 부산시장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한심한 거죠. 자기 당 후보가 나가도 국회의원들이 밀어줄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법률안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이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을 뒤엎는 겁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을 뒤엎는 거죠. 원래 2010년에 그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공항 입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공항 입지 전문기관에서 1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1년간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현장 답사를 포함해서 1년간 아주 심층적인 조사를 했고, 그래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3개 공항을 비교를 했습니다. 첫째가 현재 김해 공항을 확장시켜서 그걸 김해 신공항으로 만든다. 그게 김해 신공항입니다. 그 다음에 밀양 신공항, 밀양 지역에 신공항을 만든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리 그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 평가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7가지 분야의 평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금방 말씀 안 드리겠는데 7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총 만점이 1000점입니다. 1000점인데, 그런데 김해 신공항,
그러니까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거죠. 김해 신공항은 818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밀양 신공항은 665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덕도 신공항은 635점을 받았습니다. 꼴찌였던 거죠. 그러니까 818과 635, 이걸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18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뭐냐면 이런 그 공신력 있는 국제평가기관에서 이런 평가 결과를 내놨으니까 김해 신공항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 뒤집는 거죠. 근데 이 뒤집는데 앞장서는 게 바로 국민의힘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힘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 지우는 작업에 사실은 바로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현재 15명 법률안을 발의할 때 포함되어 있는 15명의 국회의원 중에 정말 탄핵에 앞장섰던 그 탄핵 주범들이 들어있죠. 대표적으로 뭐 두 사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태경이가 들어있습니다. 하태경은 지금 부산시당, 국민의힘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죠? 장제원이가 들어있습니다. 장제원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수가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초선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 재선, 3선 이런 선수가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을, 그 의견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탄핵에 앞장섰던 하태경과 장제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공작의 일환으로 이 법률안을 발의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이 탄핵 세력들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탄핵과 이어지는 그런 정말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간에 이 법률안을 이제 특별법안이 이제 정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입니다. 특별법안. 그래서 일단 제목이 긴데 하여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인데 그냥 제가 특별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얼마나 정말 터무니없이 나왔냐면 지난 11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직도 이제 11월 달이니까 이번 달 11월 17일 날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몇 달간 검증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검증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공신력 있는 국제 기관에서 다 검증한 건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에 이런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몇 달간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검증위원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문이 나오고 있긴 하죠. 합니다만은 하여튼 몇 달간 작업을 해서 11월 17일 날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검증 결과가 참 웃기는 게 뭐냐면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사의 평가 결과하고 똑같죠. 김해 신공항은 하여튼
동남권 국제 관문공항으로서의 필수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미래의 확장성 때문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미래의 확장성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항공 수요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김해 신공항은 부적격, 적합하죠 못하다로 해석을 한 겁니다. 못하다고 해석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자,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바로 이제 국토교통부 주무부서가 이제 국토교통부인데, 국토교통부도 평가 결과를 검증위원회 그 검증 결과를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채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1월 17일 날 그 검증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단 3일 만에 국민의힘당 15명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특별법안을 낸 겁니다. 법률안이 어떻게 3일 만에 나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법률을 하려면 관련법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조문을 구성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문헌 작성 작업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관련 법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발표되고 난 3일 뒤에 이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 갈 예정이니까,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산시에 있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도 이미 법률안을 준비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3일 만에 법률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 왔던 거죠. 그리고 어떤 간에 그 검증위의 검토 결과가 나오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바로 이 자기들이 이미 준비해 왔던 법률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한술 더 떠서, 더불어민주당보다 한술 더 떠서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그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당에서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마음 놓고 이제 법률을 제출하겠죠. 아니, 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시키고 그걸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출하는데 여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젠 바로 자기들이 그 야당이 제출한 그 법률안보다도 어떻게 말하면 그 민심을 더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더 파퓰리즘적인 그런 법률을 만들어내겠죠. 그래 올릴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국민의힘당에서 낸 이 특별법안이 뭐 처리가 될지 안 될지, 처리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에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특별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은 마음 놓고 더욱더 포퓰리즘적인, 부산 시민들을 속이고 부산 시민들에게 마치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공항 건설인 것처럼 포장한 그런 특별법안을 또 만들어낼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심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은 그냥 사그라들고 말겠죠. 왜냐하면 그 부산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당의 법률안은 사실은 주목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이 더 주목을 받고 거기에 더 많은 포퓰리즘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시장선거에서 이 적어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힘당은 이적행위를 한 겁니다. 이적행위를 한 거죠. 여당의 표를 더 많이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했으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당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국민의힘당은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근데 정말 그래도 10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니까 그래서 조그만 일말의 기대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그냥 뭐 더불어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고 아예 더불어민주당의 선봉대인 것 같습니다. 선봉대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거 좀 눈치 보고 있는 법을 아니 국민의힘당이 앞서 나가서 해줍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한 게 바로 이 특별법안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주로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안을 제출한 그런 악법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때 정말 역설적이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당이 제출한 법률안이 즉 특별법안이 얼마나 악보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이게 바로 법률안의 특별법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미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 업무에 부역하는 악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이제는 반대도 못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킬 때 이제 국민의힘당 반대를 못해요. 자기들이 먼저 수재했으니까요. 반대할 의무는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거기 만약에 뭐 선심성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표를 돈 주고 사는 그런 매표를 하는 그런 포퓰리즘적 요소가 아무리 많이 들어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반대할 수가 없어요. 판을 먼저 깔아야 게 누굽니까? 법률을 먼저 제출하는 게 국민의힘당입니다. 그야말로 야당의 역할을 아예 완전히 내팽개 치고 여당의 선봉장,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나선 그 법률안이 이 특별법안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간에 발의된 절차하고 심사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박수영 의원이라고 부산 지역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그리고 발의 날짜는 11월 20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7일 날 검증위원회 결과가 발표됐다고 했죠. 그 3일 뒤에 이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근데 입법 예고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4일부터, 얼마 전이죠. 24일부터 12월 8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뭐냐면, 제가 입법 예고 의견들을 쭉 봤는데, 처음에 입법 예고가 시작됐을 때는 그때는 반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또 찬성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찬반이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왜 뒤에는 찬성 의견이 많았을까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대 의견은
아마 우리 애국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찬성 의견은 좌파들이 와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좌파, 역선택이라고 할 수 없죠. 좌파들이 와서 좋다. 그 법안 좋다. 그렇게 의견 제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안이 마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 선심성 그 법률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사실은 좌파 세력들의 농간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간에 제가 입법 예고 의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완료되려면 8일까지 다음 달 8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 좀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입법 예고 들어가셔가지고 관심 입법 예고에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한번 의견도 밝혀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법안이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배경 내지 입법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800만여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맞습니까 이게? 아니죠. 가덕 신공항을 주장한 사람이 주장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경 쪽에서.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김해 신공항 또는 밀양 신공항을 지지했던 거죠. 그런데 이 800만 명이 이 가덕 신공항을 염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걸 읽으면서 뭐냐면, 야,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아니, 더불어민주당 같은 좌파 세력 만큼이나, 야, 정말 기만적이고 속임수에 능하구나. 어떻게 이 불경 800만 국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염원해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나눠졌는데. 불경 다 합쳐도 800만인데, 이 사람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염원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입법 목적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설돼가지고, 근데 가덕도 신공항이 염원이었는데, 이게 20년 동안 추진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2016년에 이미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됐죠? 갈등은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김해 신공항을 그대로 추진하면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20년 동안 갈등이 계속되어 왔고, 그래서 빨리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거짓말을 펴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에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이 됐었고, 그 결정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때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탈락된 거죠. 근데 마치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지 않아서 20년간 갈등이 이어져 왔고, 그게 또 800만 불경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문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이 된다. 이제 이 논을 또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남권 관문공항은 김해 신공항입니다. 결정 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이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평가기관에서 뭡니까? 꼴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장 적합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전혀 엉터리죠. 이런 걸 입법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입법 배경, 입법 목적 자체가 전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그러면서 이제 법률을
이제 발의를 한 거죠. 근데 법률의 내용은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한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공항 건설을 할 때는 그냥 건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항 건설을 할 때는 뭐냐면 이 공항시설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201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들었죠. 물론 탄핵 국면에 있긴 했지만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2017년에 이 공항시설법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 바로 이제 김해 신공항이 결정됐으니까 그 김해 신공항의 건설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공항시설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건설과 관련된 기본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을 새로 건설하려고 하면 이 공항시설법이라는 일반법에 따라서 공항을 건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항시설법에 어떤 규정이 들어있냐면요. 이 공항 건설을 할 때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인데 종합계획은 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거시적인 계획이고 그 공항 건설하려고 하는 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본계획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공항의 현황구조. 자, 지금 몇 개의 공항이 있고 그리고 몇 개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가. 공항의 현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공항을 필요 없이 많이 지으면 안 되겠죠. 공항 현황 분석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수요 전망입니다. 장단기적으로 보는데 앞으로 공항을 이용할 수요가 얼마나 있겠는가. 지금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수요 예측을 완전히 엉터리 해가지고 지금 고수 말리고 안 했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발 예정지역 있죠. 그리고, 장애물 제한 표민, 이걸 정해야 되죠. 뭐냐. 이게, 공항이라는 건 활주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장애물 제한 표민입니다. 건물 같은 거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 제한 표민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상당한 지역에 걸쳐서 건물과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장애물 제한 표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항의 규모, 배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할 계획,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 그리고 환경 계획,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을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특별법 이번에 국민의힘당에서 만든 특별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특별법에서도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넣어야 될 요소가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주요 방향, 신공항 건설 사업의 개요, 그 다음에 건설 기간, 자금 계획 이 4가지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방향, 그 다음에 건설 사업 개요, 건설 기간, 자금 계획 이것만 넣어놓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빠지냐? 자, 공항 현황도 빠져 있고요. 수요도 빠져 있죠. 수요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제한 표면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공항 특별법안에는 공항을 짓는 것만 나와 있지 운영 계획이 없습니다. 운영 계획. 근데 공항 시설법에는 운영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지으면 뭐합니까? 흑사를 내면서 운영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짓는 게 능사가 아닌 거죠.
지어서 잘 운영돼서 흑자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정말 고추말리는 아스팔트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운영계획이 그 특별법안의 그 기본계획에는 운영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운영계획입니다. 공항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수요가 어떻게 되고, 공항 현황이 어떻게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환경 그 관리 계획 같은 것도 빠져 있습니다. 환경 관리 계획은 지금 김해 공항 같은 경우,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공항 구조로 그게 삼각지에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부산 집에서 학교가 김해에 있는데 김해로 갈 때 그 삼각줄을 계속 지나갑니다. 그 공항 옆으로 가는 거죠. 삼각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민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뭐냐면 삼각줄 농업하는 농사진 농지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또 그 낙동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본류하고 서낙동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환경에 미치는 이 크지 않습니다. 이미 활주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확정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가덕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굉장히 깊은 수면을 가지고 있는 바다를 메워야 됩니다. 그리고 산을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교통 인프라를 다 건설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공항을 건설할 때는 그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특별법의 법안에 따르면 그런 거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지고 그냥 공항 건설에 필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만 딱 넣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속으로 기본 계획을 세워서 공항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는. 공항 건설의 기본 원칙을 안 지키는 거죠. 그건 법적인 기본 원칙입니다. 공항 시설법에 정해진 법적인 기본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아주 간략한 계획, 아주 엉성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항 추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즉, 공항 건설의 기본 원칙을 전혀 안 지켰다는 겁니다. 안 지키는 그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공항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건 매스컴에서 좀 보도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예타라고 하죠. 예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마구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미리 사전에 이 말이죠.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핵심적으로 예산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데 써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냐면 하여튼 그 사업비가 500억 이상 그리고 국가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300억 이상 그런 사업에는 전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안에서는 지금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거는 한 10조 정도, 10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지만 제 생각에는 15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500억만 있어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죠. 어떤 건설 사업에 500억 이상이 투입될 때는, 사업비가 투입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15조 원이 들어가는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규정이 이 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4조 제1항입니다. 제34조 제33조 제1항입니다. 이게 뭡니까?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안 거치고 막 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막 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막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막 퍼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어떻게 말하면 또 이게 사실은 이 가덕도 신공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선거 때마다 써먹을 겁니다. 예산 더 넣어가지고 또 더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먹을 겁니다. 그럼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이런 세금을 정말 그 성추문 때문에 사퇴한 그 오거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당선시키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당에서 예산 마음대로 써라. 예비타당 조사 할 거 없이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조항을 넣은 특별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야당입니까 진짜? 이거 정부고 문재인 정권 보고 당신을 마음대로 돈 써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야당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진짜? 참 기가 찰 일이죠.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국민의힘당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제 건축 사업을 할 때,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기본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찾아보십시오. 기본 설계가 있고 그게 완성되고 나면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실시 설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가 나와야 이제 그 기초적인 초기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기본 설계가 나오고 실시 설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초기 건설 공사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순서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규정을 넣어놨냐면, 자, 기본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 실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초기 건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직 실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죠. 근데 하여튼, 초기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실시 설계가, 만약에 지금 초기 공사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전부. 예산 다 새로 낭비해 가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예산 낭비를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처음에 실시 설계가 나오기 전에 했던 초기 공사는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을 복구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공사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당이 이런 법 만들면 됩니까? 야당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엄격한 기초 설계, 기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에 따라서 엄격한 실시 설계를 하고, 그 실시 설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단계에 가서 초기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초기 공사 하라는 겁니다. 여당은 설령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당은 빨리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야당은 뭡니까? 야당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죠. 근데 그 조항을 버젓이 넣어 놓습니다. 이게 국민의힘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공항건설의 기본원칙도 안 지켜요. 예비 타당 조사도 생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자, 문재인 좌파 독점에서 예산 마음대로 쏟아부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 착공하라는 거예요. 야당이. 이걸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법률안이 바로 이거다. 물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걸 더불어민주당에서 독자적인 법률안을 낼 때는 요 규정들을 가져올 겁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시제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 공사할 수 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기본기획 짤 때 이걸 좀 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가져올 겁니다. 너희들이 제출할 법률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참 정말 한심하죠. 하여튼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국민의힘당이 과연 야당일까? 야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오늘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게 이슈화 됐기도 했지만은 타이밍이 늦으면 제가 야당이 제출한 법률안 이 악법인 경우를 잘 보여드릴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야당도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은 이런 악법을 제출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은데 제가 더 어떤 주제를 할지 다음 주에 제가 심사숙고해서 다음 주에 다른 법률안 다른 악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